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위다홍증을 부르는 4가지 생활습관과 7가지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뼈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때는 뼈의 중요성을 잘 모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뼈도 끊임없이 발달과 태아의 과정을 거치는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이고, 우리 몸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의 통증이라든지 디스크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게 뼈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뼈가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씩 약해지고 미세한 골재들, 뼈가 비어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미세한 골재들이 많이 생기고, 이것들 자체가 염증을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나중에 우리 몸의 기둥으로서의 뼈에 약화를 부르고 염증을 부르고 통증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뼈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건강이라는 저의 책에 중년 남성의 뼈가 위험하다, 고위다홍증, 보통 이제 여성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성은 이제 말할 것도 없죠. 근데 40대 남성분들도 보면 고위다홍증으로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옛날에 이제 중년 여성들에만 하던 고밀도 검사를 중년 남성들에게도 권하기도 합니다. 30대, 40대 남성들에서 주로 관찰되는 나쁜 생활 습관들이 결국 고위다홍증 증가를 불러온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남성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여성분들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뼈가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고위다홍증 발생 가능성. 고위다홍증은 뼈에 다공, 구멍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뼈가 그만큼 송송송 빈다는 겁니다. 청중년 시기의 최대 골량, 그러니까 청중년 시기에 우리가 키도 성장을 많이 해야 되지만 뼈의 밀도도 굉장히 높여놔야 됩니다. 뼈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위다홍증 떨어지죠. 나이가 들면 떨어지지만, 이게 여기서 떨어지면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지겠지만, 최대 고위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면, 떨어지면 바로 고위다홍증 굉장히 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청중년 시기에 고밀도를 얼마나 저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위다홍증을 부르는, 고위다홍증이 생기기 쉬운 4가지 습관을 보시면, 편식과 결식을 밥 먹듯 한다, 우유, 뼈째 먹는 생선, 지푸른 채소, 콩이나 해조류 섭취가 부족하고 인스턴트 음식으로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허다해 만성적으로 칼슘과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일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술이나 담배로 푼다. 특히 술의 알코올 성분은 뼈를 만드는 칼슘과 비타민 D의 결핍 효철에 고밀도를 감소시키죠. 담배 자체도 고밀도를 굉장히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과 햇볕 쬐기가 부족하다. 오늘날의 40대는 뼈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달리기, 조깅, 걷기, 등산, 줄넘기, 계단 오르기, 각종 구기 등 체중을 실는 운동과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가용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어전에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죠. 여기에 햇볕 노출량까지 굉장히 줄어드니까 칼슘 생성의 핵심 동업자인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성인병이 있죠. 성인병을 가진 사람들의 고밀도는 정상인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을지대병원 최희정 교수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부 비만, 높은 중성지방, 낮은 고밀도,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부족한 고혈압, 고혈당 중 3가지 이상의 요인을 가진 대사증후군의 척추 고밀도는 굉장히 낮게 나왔다. 그래서 통뼈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계명,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뼈에 좋은 자극을 주는 체중 실기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가장 좋은 운동, 걷기, 빨리 걷기, 뛰기겠죠. 이제 그런 운동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칼슘이 함유된 음식, 뼈째 먹는 생선이나 해조류, 멸치, 미꾸라지, 뱅어포, 김미역, 두부나 대두 등의 이제 콩류, 녹색 채소, 우유나 유제품 등의 골고루 섭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콩에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칼슘 섭취를 직접적으로 돕기 때문에 콩 섭취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커피나 콜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는 우리 뼈를 비게 하죠. 칼슘 배출을 많이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커피나 콜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피부를 햇볕에 노출한 야외 활동. 그래서 야외에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주말에 아니면 시간 날 때는 야외에서, 숲에서, 햇빛점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검연 및 절주는 이제 필수겠죠. 고위다홍증 위험이 높은 중년이나 폐경이 지난 여성은 정기적으로 고밀도 검사를 해서 낮다고 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고밀도를 높이는 약물이나 주사를 투여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뼈가 한번 골절되면
근육도 약해지고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악순환이 겪기 때문에 뼈는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 고위다운증으로 가기 전에 미리 예방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고위다운증 왔다고 한다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의학적인 치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근육이에요. 근육에 힘이 있으면 뼈를 계속해서 지탱해 주고 뼈에 자극을 주고 뼈를 건강해 주거든요. 평소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의 힘을 키우고 유산소 운동으로 민첩성과 균형성을 키워 낙상, 넘어져서 뼈가 다치는 것을 막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고위다운증 생기기 쉬운 4가지 생활습관과 뼈를 통뼈로 만드는 7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실천하셔서 통뼈가 다 됩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